안녕하세요. 소니캐스터 이신열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지난 1년간 디지털 오디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요. 특히 이제 디지털 오디오 케이블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질문들이 이제 많이 쏟아진 게,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품질이 보증이 되는 디지털 오디오 케이블을 구할 수 있냐? 그리고 좀 그 디지털 오디오 케이블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이런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과물로 짜잔, 이렇게 다양한 디지털 오디오 레퍼런스 케이블이라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직접 이렇게 제조업을 하기보다는 디지털 오디오 케이블이 필요한 회사들이 있다고 하면 OEM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디지털 오디오 케이블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는요, ASEB 케이블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EMC까지 이제 소위 말해서 전자기파 차폐까지 완벽하게 차단이 돼 가지고 있고요. 현존하는 XLR 케이블 중 가장 국제 표준에 가깝다고 저희들이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EMC까지 기능이 안 들어가 있는 일반 이제 케이블이 되겠고요. 성능은 동일하고 115에 최대한 가깝다. 다음은 보면 SPDIF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이 SPDIF는 이제 국제 표준에 75옴에 가깝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어 있는데, 현존하는 SPDIF 케이블이죠. 저희들이 단언컨대 가장 가깝다고 말할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워드 클락용으로 나온 건데요. 75. 이렇게 현재는 이렇게 한 3가지 종류를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는 EMC 대통령까지 하면 총 4가지인데요. 국제 표준이 정해진 어떤 그 임피던스 규칙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국제 표준에 이렇게 보면 국제 표준이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 이제 KSS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대로, 사실 이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 하나는 이 케이블들이 그 국제 표준에 맞는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특성 임피던스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110옴, 그 다음에 75옴 이렇게 딱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고르게 되었고, 두 번째는 이 단자가 얼만큼 내구성이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노이즈 차단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느냐에 대해서, 이거는 시장에서 가장 검증이 되어 있는 어떤 부품들을 사용을 했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이 2개가 연결되는 이 부분이 이제 임피던스가 가장 많이 이제 틀어지게 되는데요. 왜냐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꼬여 있다가 이 납땜이 되려면 풀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풀어지면 그때부터는 임피던스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임피던스가 바뀌는 부분에서 어떻게 이해를 갖다가 이제 납땜을 하고 아니면 압착을 해서 연결을 시킬 건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험을 하고 해서 이 케이블을 만들게 되었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지금 디지털 케이블이라는 게 아날로그와는 다르게, 디지털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사각바가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각바가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특성이 다르더라도 임피던스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일반적인 장비로 가지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VNA 장비라고 해가지고 벡터 네트워크 어널라이저, 굉장히 비싼 장비인데요. 그걸 이제 구입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벡터 네트워크 안에 있는 TDR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타임 도메인 리플렉토메트리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지점별로 이렇게 임피던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단자 부분하고 이 납땜 부분이 임피던스가 이렇게 잘 만들어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115옴을 가든지 75옴을 가야 되거든요. 특히 저희들이 만든 이렇게 제품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여기에 TDR 그래프가 보이게 될 거고요. 지금 잘못 만들어진 일반적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이렇게 지금 납땜이 되는 이 부분에서 크게 이렇게 휨을 알 수가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의 115옴을 이렇게 유지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만족이 안 되면 디지털 케이블을 약간 좀 길게 사용을 할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호가 손상이 되고 신호가 잃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짧게 쓸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이제 녹음실이라든지 아니면 공연장에서 좀 길게 사용하고 할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제가 음향공학을 전공을 하면서
제일 요 근래에 많은 공부를 했던 게 바로 전기에 대한 부분이었고, 특히 이제 케이블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저도 이번에 디지털 오디오 케이블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많은 분들한테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 프로 오디오 사용하시는 분들, 뭐 공연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녹음실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문의를 해봤는데, 그분도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자신만의 어떤 케이블을 직접 제작을 하시고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진 이 케이블들이 진짜 아무 문제가 없는지를 참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레퍼런스 케이블을 이렇게 만들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안심만 쓰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다른 건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모든 케이블들은 이제 전부 다 전수 검사를 통해서 나오게 될 거고요. 물론 향후 제작을 희망하시는 회사가 의뢰를 주시면 그 회사에도 전수 검사를 통해서 제품이 출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이 부품들 같은 경우는 기성의 제품들, 실제 시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검증이 되어 있는 제품들을 주로 사용을 했고, 그래 벨덴이라든지 뉴트릭 같은 이런 부품들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그 결합 방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알게 된, 그리고 발견한 이런 방식들을 했고, 전문 장비를 통해서 100% 전수 검사를 통해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100%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나름대로 피복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공연장이라든지 아니면 녹음실 등 프로 오디오에서 많은 비싼 장비들을 사용하게 되실 텐데, 이런 간단한 케이블들 때문에 뭐 공연을 망친다든지 아니면 녹음된 컨텐츠의 품질이 떨어지면 안 좋지 않습니까? 엄청난 장비는 비싼데. 그래서 기준이 될 수 있는 케이블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음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추첨 및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